60세 이상을 위한 수면 개선 가이드 음식으로 지키는 숙면의 비밀. 마음이 편안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식으로 지키는 숙면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두세 시간쯤 지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다시 억지로 눈을 감아보지만 몸은 이미 긴장돼 있고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걸까 하고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쌓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밤마다 깨는 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느냐에 따라 숙면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잠을 깨우는 음식 4가지와 반대로 저녁 식탁에 올리면 숙면을 지켜주는 음식 4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습관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불면증 약을 먹는 것보다 먼저 식탁을 점검해보라고요. 약은 일시적이지만 음식은 매일매일 몸을 바꾼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진료실에 온 70대 여성은 밤마다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까지 찾아왔던 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식단을 조금만 조정하고 나니 불면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속 영양소가 뇌의 수면 호르몬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립토판, 멜라토닌,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카페인, 고염식, 알코올, 단 음료 같은 요소들은 숙면을 방해하는 강력한 적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13이 사라지고 기억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뇌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우울감까지 완화됩니다. 한마디로 몸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부터 숙면을 지켜주는 음식과 피해야 할 습관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숙면 호르몬의 원료. 혹시 여러분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달콤해서가 아닙니다. 바나나 속에는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숙면을 지켜주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는 뇌가 숙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노년기로 갈수록 우리 몸의 트립토판 대사가 떨어진다는 사실이라고요.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처럼 효율적으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노년층에서 식단의 역할을 더 강조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나 당분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뇌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영양소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당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를 가진 어르신이라면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요. 저녁 늦게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방법은 저녁 식사 직후 또는 자기 전 최소 2시간 전에 작은 바나나 하나 정도를 드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나나 껍질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노년기에는 작은 양도 누적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어르신들에게 바나나가 유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숙면 호르몬뿐 아니라 근육 긴장을 풀어주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한 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깨서 다리가 뻣뻣했는데 저녁에 바나나 반 개를 먹는 습관을 들인 뒤로 훨씬 편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사들은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타이밍과 균형입니다. 바나나는 숙면을 위한 훌륭한 도움이지만 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다른 숙면 음식과 함께 조합해야 하고 반대로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피해야 합니다. 호두 뇌와 잠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친구. 여러분 혹시 호두를 손바닥에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울퉁불퉁한 모양이 꼭 뇌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호두를 뇌 음식이라고 불러왔죠. 그런데 단순히 외형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말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 풍부하게 들어있다고요. 이 성분은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경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신경은 경직되고 염증이 잘 생기는데 오메가3는 이를 완화시켜줍니다. 동시에 호두 속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호두는 뇌를 젊게 하고 잠을 지켜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음식입니다. 2011년 뉴트리션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호두 추출물이 멜라토닌 수치를 높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우니 응답이 마음에 드세요? 호두 뇌와 잠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친구. 계속 흥미로운 점은 동물 실험에서 호두를 먹인 그룹의 멜라토닌 농도가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가 인간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호두는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2015년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주약 28개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인지 능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쉬고 뇌가 건강해야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호두는 이 두 과정을 동시에 도와주는 귀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호두는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영양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작은 손바닥 한 줌, 즉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너무 늦게 먹지 않고 식후 간식이나 잠자기 2~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흥미로운 민간요법 중에는 호두를 따뜻한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유 속 칼슘과 트립토판이 호두의 멜라토닌과 시너지를 내어 숙면을 더 깊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학계에서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임상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경험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호두 우유는 천연 수면제와 같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의사들은 경험을 공유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밤마다 잠을 설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해 늘 고민하셨죠. 그런데 식단에 호두를 포함하고 저녁에 꾸준히 섭취한 뒤 몇 달 후 다시 방문했을 때 밤에 덜 깨고 머리가 한결 맑아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호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생활의 질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호두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노년기의 불면은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누적되면서 생기기도 한다고요. 호두의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이런 산화 손상을 줄여주어 뇌와 신경을 보호합니다. 결국 숙면의 질은 단순히 눈을 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뇌세포가 회복하는 과정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뇌와 잠을 동시에 살리고 기억력까지 지켜주는 천연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과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당히, 꾸준히, 그리고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 오래된 지혜의 과학적 증거.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본 기억 있으신가요? 아마 젊은 시절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잠 안 올 땐 따뜻한 우유가 최고다 하시며 권하셨던 경험이 떠오르실 겁니다.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우유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다고요.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다시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우유는 몸속에서 잠을 유도하는 화학적 사슬의 첫 단추를 제공하는 셈이죠. 그런데 우유가 특별한 이유는 트립토판만이 아닙니다.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을 돕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은 차분해지고 근육은 풀리며 뇌는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 완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생리학적 반응이 촉발되어 잠을 쉽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2010년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린 연구에서는 저녁에 따뜻한 우유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이 길고 중도각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그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차갑게 마신 우유보다 따뜻하게 데워 마신 우유에서 효과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천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액체가 위장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심리적, 생리적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만 먹으면 불면증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다고요. 우유가 숙면을 돕는 강력한 보조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카페인, 알코올,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대로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서 우유를 습관화한다면 많은 분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우유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유 속 트립토판 함량은 실제로 수면을 개선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양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이라며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가 누적되며 큰 효과를 만든다고 반박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우유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경험을 나눕니다.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시간 자기 전 30분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온도 첨보다 약간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 설탕은 피하고 원한다면 꿀을 아주 소량 넣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숙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키위 수면 개선에 놀라운 과일. 최근 연구들은 키위가 수면 개선 과일로 불릴 만큼 놀라운 잠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면 연구 전문가들은 실제로 잠에 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5%나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 효율, 즉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자는 시간이 5%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왜 키위가 이런 효과를 낼까요? 영양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둘째, 키위에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노년기의 불면은 단순히 호르몬 부족이 아니라 산화 손상과 염증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위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키위가 저칼로리, 고영양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밤에 간식이 당길 때 과자나 빵 대신 키위를 선택하면 체중 증가 없이도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보다 부작용이 없는 자연식을 우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저녁 키위 루틴을 자주 권장한다고 합니다. 키위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껍질의 털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얇게 썰어 드시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껍질째 먹은 그룹에서 혈당 안정과 수면 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키위를 먹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효과가 있을까? 의사들은 대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늦지 않다고요. 수면의 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으면 2주, 4주 후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들, 카페인? 흥미로운 점은 오후 3시에 마신 카페인조차도 밤 10시 수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후에 마시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합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콜릿, 홍차, 녹차, 심지어 일부 감기약과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거리를 두라고요. 이것이 숙면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는 매일 밤 새벽 2시에 깨서 힘들어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저녁 식사 후에 늘 디저트로 초콜릿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초콜릿이 무슨 큰 영향을 주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카페인이 문제였습니다. 섭취를 줄인 지 며칠 만에 새벽 각성이 줄어든 것을 경험하시고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물론 카페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카페인 섭취가 노년층의 인지 기능을 돕고 우울감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양이라고요. 아침에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뇌 건강에 유익할 수 있지만 오후와 저녁의 습관적 섭취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들, 알코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잠이 안 올 때 소주 한두 잔 마시면 바로 스르르 잠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술이 제 수면제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잔을 기울이면 금세 졸음이 오는 것 같고 머리가 무거워지며 이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잠드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수면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고요. 알코올은 뇌의 신경 활동을 억제해 빠른 수면 개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의 깊이와 질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그 결과 밤새 자잘한 각성을 반복하게 된다고요. 쉽게 잠이 들었더라도 두세 시간 뒤 얕은 잠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꿈을 꾸는 REM 수면이 억제되어 기억 정리와 뇌 회복 과정이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술은 잠에 들기는 쉽게 하지만 숙면을 빼앗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면 초기 수면 효율이 좋아진다고 보고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효과는 단기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알코올은 노년기에 더욱 치명적이라고요. 강이능이 떨어져 알코올 분해가 느려지고 같은 양을 마셔도 숙면 방해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알코올은 기도를 이완시켜 호흡을 방해하는데 특히 노년기 남성에게 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단순히 불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천을 위한 조언.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가족과 함께 바꾸면 훨씬 쉽다고요. 저녁에 짠 반찬을 줄이는 것도, 밤에 단 음료 대신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함께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결국 같은 밥상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어르신 여러분, 불면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밤마다 몇 번씩 깨다 보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밤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뇌는 경계 모드로 들어가 더 깊은 잠을 막아버립니다. 그 악순환이 이어지면 어느새 나는 평생 편히 못 자겠구나 하는 체념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잘 수 있다고요? 뇌는 회복 능력이 있고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신경회로는 반응하고 며칠 안에 수면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약을 수십 년 드시고도 개선이 없다고 하소연하던 분,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서 눈물을 흘리던 분, 우울증과 불안까지 겹쳐 삶의 의욕을 잃었던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들의 얼굴에서 화사한 미소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정말 깊이 잤어요. 꿈도 꾸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이 너무 상쾌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의사들도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부터 바꿔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미가 있다고요. 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고 삶의 질은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힘이 건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숙면은 기억력을 살리고 근육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심장과 혈관을 지켜줍니다. 다시 말해 숙면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희망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뇌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실천할 때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국물을 절반만 덜어내는 것, 오후 커피를 끊는 것, 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면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실천하는 약속과 응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음식과 습관들을 떠올려 보세요. 숙면은 기억을 살리고 근육을 보호하고 혈관을 지키며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합니다. 의사들은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를 골라 오늘 밤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나나 반 개일 수도 있고 국물 덜어내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것이 평생의 습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수많은 동료 어르신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저녁 커피를 끊겠습니다. 오늘은 국물을 절반만 덜어냈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숙면은 여러분의 권리이고 그것은 반드시 되찾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편안한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